토익 시험이 예측 가능하다고? 이 영상 하나로 토익 점수 앞자리가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나올 내용을 예측해주는 토봇 구원입니다. 저는 토봇 구원입니다. 삐비비비. 토익 시험은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최근 7회분 시험에 대한 분석으로도 문법 문제는 나올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문법 문제의 90% 이상이 7회분 안에서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6월 말 시험에 무엇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네모는 일단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는 세모가 나올 차례긴 해요. 그렇지만 동그라미의 출제 빈도가 더 높은 것이라면 동그라미가 우선이 됩니다. 특히나 20번 보면 한 번 나오는 별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습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네모를 학습을 한다. 그리고 나올 차례가 된 것 중에 출제 빈도가 높은 동그라미를 학습을 한다. 그리고 세모를 학습을 하고요. 아마도 20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별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별표까지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삐빅. 자, 품사자리 문제는 매 회마다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명사자리, 형용사자리, 부사자리,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 동사자리까지 있고 여기 적혀져 있는 6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로요. 여기 어가 있죠. 이렇게 뒤에 전치사가 딱 있으면 이 사이에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관사 뒤에 명사가 답이 되는 문제라고 하고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도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관사가 이렇게 있는데 뒤쪽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명사 앞에는 오히려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명사, 수식,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가 있고 동사 원형이 있으면 그 사이에는 부사가 답이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사이에 오는 부사라고 하고요. 최근 7회분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has라는 조동사와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사이의 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 문제가 2개 정도 가장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이 내용이에요. 자, 문장에는 이렇게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죠. 근데 ing가 붙어 있거나 to가 붙어 있으면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동사 자리 문제라고 하고요. 오답이 동사가 아닌 것들, 준동사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동사 자리 문제인데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 동사가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연결해주는 품사,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together는 부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 once라는 게 부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되더라. 그래서 요 6가지의 내용이 매달 6개에서 7문제에 나오는 품사 자리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번 시험에 이 중에 하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올 차례가 된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place라는 것은 뭐뭐를 놓다라는 식의 위치시키다라는 게 동사예요. 자, 모든 동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관사나 소유격이 없이 바로 목적어 자리를 물어보는 명사 자리가 그 다음 순서대로 나올 차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전치사 뒤에도 역시 명사나 형용사가 따라 붙게 되는데 뒤에 다시 한번 전치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에는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 2번을 요약을 해보자면 전치사의 목적어 혹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여러분 보실 때 앞에 타동사라든가 전치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밑줄이 있고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 전면구, 이런 거 전면구라고 부르는데 수식을 받게 되면 명사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놓을 온 거라는 거는 부사이기 때문에 괄호치고 빼내면요. 비동사가 딱 있죠? 비동사 다음에는 항상 형용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형용사가 available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뒤에는 이제 수식어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 중에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답이 되는 게 나올 차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 토익 시험을 20번 보면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make 같은 동사인데 이런 걸 우리는 오형식 동사라고 불러요.
오형식 동사가 오면 목적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형용사가 붙게 되는데 뭐라는 것은 비교급 때문에 앞에 붙은 거니까 이거는 없다고 쳐주고 이어서 형용사를 골라줘야 되고요. 형용사가 바로 attractive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역시 별표를 쳐볼게요. 품사 자리 문제라고 해서 항상 쉬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have 같은 동사가 가지다의 뜻도 있지만 시키다, 사역 동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have가 왔을 때는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게 딱 붙어서 이것을 우리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그들의 면허증들을 갱신이 되도록 그렇게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문장 구조가 올 게 다 왔으니까 이 빈칸은 이 과거 분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요거는 이미 여기에 is availability라는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quickly를 괄호 쳐주면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이라고 우리 보통 외우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어요. 또 하나 더 설명해 보자면 please라던가 명령문 그런 것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런 동사 원형이 나올 차례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기 문장이 뒤에 붙었는데 요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앞에 전치사가 와야지만 부사의 기능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전치사 자리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장 많이 나온 내용과 나올 차례가 된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차례가 됐던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당장 5개에서 7문제를 맞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토익 만점. 자, 그럼 이번에는 품사 자리 말고요. 정동사 문제라는 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정동사는 토익 시험에서 2개에서 3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단수 복수 또 이게 목적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동태, 능동태 뭘 답으로 할 것인가. 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뭐라고 불러요? 시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2-3문제가 매달마다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역시 뭐가 나올 차례인가를 예상을 해보려면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온 건 첫 번째 건데 자, 여러분들이 풀만한가 한번 볼까요? 딱 봤더니 하나는 BPP, 하나는 have PP예요. 그러면 이 BPP라는 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르고 BPP가 아닌 것은 능동태라고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뒤쪽에 by 어쩌고 이렇게 넘어갔다. 이 by가 전치사죠. 전치사 더하기 어차피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전명구라고 해서 수식어가 됩니다. 수식어가 붙으면 목적어는 아닌 거죠. 목적어는요. 명사 같은 게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능동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능동태는 목적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수동태가 답이 되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2번은요. 별표를 제가 치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allowing 그러면 현재 시제 아니까 were allowed 그러면 과거 시제 그래서 현재냐 과거냐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라고들 생각하시는데 항상 시제를 보기 전에 수태를 먼저 봐야 돼요. 수태, 단수 복수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 근데 지금은 이제 둘 다 복수형이니까 뭐 수로는 안 풀리고 그러면 태로 풀어야 되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는 때로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또 목적어가 아닐 때도 있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을 해도 또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과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고 앞에 수동태 형태로 BPP 투부정사로 가는 동사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allow 같은 동사는 allow to 바로 이렇게 못 쓰고요. be allowed to라고 가는 동사예요. 이러한 계열의 동사를 이제 제가 뭐 강의 때 많이 얘기하는데 제 이름이 구원이죠. 구원 동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해요, 원해요 계열의 동사예요. 구해요, 원해요. 구하고 원하면 허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허락하다 계열에 be allowed to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능동태 탈락되고 수동태가 답이 되는 문제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시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두 문제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잘 나오는 시제가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 미래 시제나 현재 완료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특히나 since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주어의 과거 형태가 오게 되면 이 자리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완료 시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나올 차례가 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이 문제 또 시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 미래인가 현재인가 단서가 어딨지라고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만 제가 뭐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수태, balloons, 복수죠. 그러면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아니, s가 붙어야 복수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기초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S 붙으면 동사는 단수 형태죠. 그래서 미래 형태가 단수 복수 개념이 없으니까 답이 되는 문제. 수 문제가 나올 차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역시 어려울 수가 있는데 that 다음에 뒤에 SV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의 기능이 있어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있는 거니까 수동태 탈락되고 능동태가 답이 되고 역시 수태 문제 여전히 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뒤에 대절을 좋아하는 이런 문제를 챙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그 다음 시제 문제 중에서는 과거 시제가 나올 차례가 됐어요. 과거 시제는 가장 쉬운 시제에 속하고요. 라스트 이어 딱 보자마자 과거 시제 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번은 또 제가 별표를 칠 거예요. 요거는 시제 문제의 고난도 패턴인데 보통은 우리 뭐 yesterday 보이면 과거, tomorrow 보이면 미래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그럼 너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토익 시험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내는데 요 and가 나오면 조심하세요.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주어가 단수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에 suggest가 s가 붙어야 되는데 s가 안 붙어 있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요게 앞에 조동사가 생략돼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동사가 여기는 생략될 수 있지만 앞에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will, look이 답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학생들이 아니 왜 미래 시제가 답인데 tomorrow 같은 게 없나요? 하면서 상당히 많이 틀렸었던 문제가 됩니다.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를 쓰게 되면 이쪽에 suggest 자리에 뭐 s가 붙어 있거나 그런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제 나올 차례가 됐다라는 거, 그러나 좀 이런 어려운 내용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어서 이제 5번인데요. 요거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시제 문제가 뭐 단순히 그냥 뭐 yesterday 그러면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하는 것도 나옵니다만 when이라던가 if 같은 게 등장하면요 긴장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 when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시제가 어디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게 주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please 이렇게 얘기해 주면 미래적인 어감이 들어가요. 이렇게 미래적인 명령문이라든가 미래 시제가 오게 되면 이쪽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현재 시제인 비즈니스 단수 복수 맞춰서 이렇게 답이 되지 과거를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시제가 오고 싶다면 앞에도 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 안쪽이라든가 바깥쪽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차례가 됐고 자, 6번은 이거는 토익 시험을 한 24번에서 많게는 48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가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 별표 칠한 것도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고득점을 위한 친구들은 요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 가정법이라고 해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뭐 지금쯤 뭐 어떻게 했었을 텐데 점점점 뭐 하면서 뭐 이런 느낌. 근데 여기 헤드가 들어갔죠. 도치라고 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헤드가 있고요. 요 앞에는 if가 있었어야지 맞아요. 근데 이제 if가 사라지니까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도치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슬 네가 일찍 떠났었더라면 이런 식의 말이 되고 이렇게 if 주어 헤드 pp가 있을 때 반대쪽은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뭐 might 이런 거 나오고 have pp를 써주는 표현법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이런 가정법 표현이 나올 차례가 됐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이번 시험에 나올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신 게 되고요. 2개에서 3문제는 다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삐빅. 자, 이어서 준동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도 2개에서 3개 정도가 매 회마다 나오고 있어요. 준동사는 뭐냐면 이렇게 투부정사라고 하죠. 동사 앞에 to가 있어요. 혹은 동사 뒤에 ing 혹은 동사에 ed나 en이 붙어서 pp라고 하죠. 과거분사. 그런 형태 혹은 동명사 ing 그런 것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가 매 회마다 2개에서 3개가 나오고요.
정말로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준동사는 깊게 들어가 보면 막 투부정사 하나만 하더라도 한 70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시간이 부족하고 당장 내일 시험인데 그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해주는 게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보면 투부정사에서는 앞에 이렇게 문장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올 게 다 왔을 때 그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게 되는 이런 걸 우리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기출 1순위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챙겨주셔야 되고요. 딱 봤을 때 앞에 문장이 이렇게 다 와 있다. 그리고 뒤에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가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답이 되는 거고요. 이 투부정사 부분이 문장의 맨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콤마를 찍어주면 역시 같은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 이름 짓기를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 여기 사이에다가 in order to라고 이렇게 to 앞에 in order라는 말을 붙여도 되죠. 역시 뜻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명사인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서 제가 별표를 2개를 칩니다. 2개. 정말 중요해요. 우리 에듀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쉬운 토익 공식이잖아요. 어떤 문제는 쉬운 토익 공식을 적용하는 게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냥 알면은 그냥 눈 감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집중해 주시고 가장 동명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앞에 전치사 있잖아요. 그리고 밑줄이 있어요. 소유격이 있을 수도 있고 관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ing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정말 아주 마음에 드는 공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식 명칭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동명사라고 하고요. 토익 시험을 한 6번 정도 보면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 7회분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별표 하나 정도를 칠 건데 만약에 여기에 카고 로즈 앞에 여기에 관사 같은 게 딱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전치사 뒤에 관사 이렇게 나오면 ing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형용사가 얘를 수식해 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해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전치사가 보통 수거로 이렇게 by가 ing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전치사 수거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수거류가 있을 때는 항상 by ing, on ing, in ing, instead of ing 이런 식으로 ing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주시고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화물의 짐을 가볍게 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줄였다 정도의 해석도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것까지가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올 차례가 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꼼꼼하게 관련된 수거들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요. 이 required 계열의 단어 이런 걸 아까 뭐라고 제가 불렀었냐면 제 이름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동사라고 부릅니다. 구원 동사. 구원 동사 구해요, 원해요. 계속 구하다, 원하다 그러면 허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허? 허 붙이니까 좀 암기법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제가 구원 동사로 이름을 붙였고요. 구해요, 원해요, 허락해요 계열의 동사. 이 동사는요. BPP 써주고 투부정사 이렇게 붙어요. 이것이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승객들은 요구가 되는데 안전벨트를 꽉 매라라고 요구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쉬운 이 계열의 수거를 be able to 동사 원형 알고 있잖아요. 같은 계열의 수거로 be likely to 동사 원형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투부정사는 likely를 수식해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별표를 칠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 너무 입에 붙은 거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답을 고르면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in order to 하고 마음 편한데 이러면 바로 그냥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in order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미 뒤에 투부정사 있죠? 그러면 이것은 투부정사가 갖고 있는 의미상 주어라는 게 답이 돼요. 그래서 in order for you 투부정사 이렇게 되면 네가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제가 어휘 문제를 집어넣어 봤는데 아니 왜
정동사, 준동사 문법 설명하는데 어휘 문제를 얘기하시나요? 어휘 문제 중에 한 30%가요. 문법을 알고 있을 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뒤에 투부정사가 딱 이렇게 나왔죠. 투부정사를 명사 보어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명사 어휘 중에 purpose가 있습니다. 이걸 앞자만 따서 우리는 GAP, PORM, gap form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gap form, goal, aim, purpose, plan, objective, reason, mission 이런 단어들은요. is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고요. 목적은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곧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키는 열쇠라는 뜻이죠. 키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 말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형용사일 때 핵심적인이라는 형용사고요. 키는 말 그대로 그냥 열쇠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상 어울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 to로 끝났는데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 이것도 별표를 쳐볼게요. 우리는 보통 to까지만 외우는데 to 다음에 동사 쓸 거야, ing 쓸 거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동명사 관용 어구라는 거를 조금은 암기하셔야 되고 object to는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한다. 동명사를 좋아해요. 이러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이러한 식의 덩어리 표현들 특히 to로 끝나는 거 look forward to ing, object to ing, be dedicated to ing 이런 수거들 좀 암기하시면 이번에 나올 차례가 됐다라는 거. 자, 이어서 이제 분사인데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후치 수식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가 앞에서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 뒤쪽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죠. 파티시펀트 같은 거 우리는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 있으면 ing가 답이고 목적어 없으면 pp가 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면 한국에서 만들어진이라는 표현 하나만 암기하세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럼 뭐예요? 마대 알죠? Made in Korea. made가 pp잖아요. pp가 답이 될 때는 뒤쪽에 목적어가 없어요. in Korea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목적어 있으니까 ing가 답이 되는 참석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메일 이렇게 후치 수식 분사 나올 차례 됐고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7번은 조금은 제가 또 별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낚이는 문제인데 이거는 앞에 이제 길이가 긴 문장이 있으면 학생들이 문장이 길면은 순간 해석을 딱 놔버려요.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다가 대충 콤마 있고 앞에 또 길이도 긴 것 같으니까 이제 동사 답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문장이 올 게 다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성분이 오고 싶으면 동사는 못 오는 거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ing를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분사 구문이 앞에도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뒤쪽에 붙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나오는 분사 내용 이것이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핵심들 꼭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A, B, C, D 혹은 키워드로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초간단 정답 채점 서비스와 토익 정답 라이브를 제공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에듀윌 토익 정답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